아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누룽지 한 그릇, 부드러운 죽, 빵 한 조각과 커피.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속 편해서 먹어요. 아침엔 이게 제일 안전하죠. 하지만 바로 그 안전하다는 믿음이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아침 식사, 몸을 회복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조용히 부담을 쌓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탈도 없고 속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은 하루 중 가장 먼저 몸에 도착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 하나로 몸은 오늘 하루를 급하게 살아야 할 날로 판단할 수도 있고 천천히 가도 되는 날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신호를 너무 가볍게 다뤄왔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을까요? 왜 약은 늘어나는데 식탁은 그대로일까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아니라 몸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2시간쯤 지나면 몸이 축 처지고 손끝이 가늘게 떨리거나 괜히 마음이 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달콤한 것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아침엔 원래 힘이 없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도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온 음식이 몸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룽지, 죽, 빵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씹기 쉽고 위에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부드러움입니다. 이 음식들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저항 없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몸은 이 상황을 비상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에너지가 몰려왔다. 그러면 췌장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도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올라간 혈당은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는 순간 몸은 다시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손이 떨리고 기운이 빠지고 무언가를 더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참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자동 반응입니다. 아침에 빠른 연료를 넣으면 몸은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를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향이 오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 혈당이 흔들리면 점심 식사는 이미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빨리 배가 고프고 식후 혈당은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점심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녁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속은 더부룩하고 몸은 쉽게 지치며 잠은 얕아집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몸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의 첫 단추가 계속 어긋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결과를 봅니다. 숫자로 나타난 혈당, 검사 수치,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약은 늘어나지만 아침 식사는 큰 질문 없이 지나갑니다. 아침은 너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습관의 연차를 따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 부담을 주면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오전의 피로, 이유 없는 허기,
집중력 저하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반복된 선택이 조용히 쌓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정말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몸이 감당하기 힘든 아침을 계속 견뎌왔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침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식단을 전부 뒤엎을 필요도 없고 비싼 재료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재료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양배추와 계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행이어서도 누군가 추천해서도 아닙니다.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단기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춥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당의 흐름을 완만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이 역할을 해주는 음식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의 아침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양배추는 그 반대입니다. 속도를 낮추고 몸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다음이 계란입니다. 계란은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이 좋아 먹고 나서도 혈당의 흐름이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배추와 계란이 함께 들어오면 몸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때 췌장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비상 상황처럼 급하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혈당은 튀지 않고 아침 이후의 컨디션은 한결 안정됩니다. 이제 실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최대한 가늘게 채를 썹니다. 굵게 썰면 씹는 동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란 2개를 풀어 양배추와 가볍게 섞습니다. 이때 밀가루나 전분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 불은 반드시 약불입니다. 천천히 익히는 것이 이 식사의 핵심입니다. 급하게 익히면은 양배추의 수분이 날아가고 계란도 딱딱해집니다. 기름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이 코팅이라면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양이 아니라 재료를 깨우는 정도만 사용하십시오. 불을 끈 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이 한 숟가락은 단순히 고소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수록 좋습니다. 정확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소스가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준비하십시오. 간장과 식초를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여기에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고추장도 필요 없습니다. 식초는 혈당 상승 속도를 한 번 더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아침 식사는 약이 아닙니다. 몸을 고친다고 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무리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꾸면 2시간 뒤에도 몸이 덜 흔들립니다. 괜히 단 것이 당기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도 달라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의외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을 조용히 시작하면 몸도 조용히 하루를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의 실험이 아니라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이 바뀌면 몸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한 끼입니다. 이번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75살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누룽지, 점심과 저녁은 평범한 집밥,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식습관이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아침 혈당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약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누룽지는 계속 유지했습니다. 속이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오전 10시쯤이 되면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기운이 빠지며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사탕이나 과자 하나로 증상을 눌러왔습니다. 이 어르신도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지만 몸은 이미 여러 번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처음으로 드린 제안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약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아침만 바꿔보시죠. 처음 반응은 망설임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왜 바꾸나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정했습니다. 딱 일주일. 불편하면 언제든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양배추와 계란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담백하긴 하네. 그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속이 좀 편안해요. 평소에는 아침 식사 후 은근한 속쓰림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오전에 과자를 안 찾게 돼요. 손떨림이 줄었고 10시쯤 되면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120대였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며칠 동안 비슷한 수치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부분은 점심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점심 메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밥, 국, 반찬, 늘 먹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식후 혈당이 예전보다 훨씬 덜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에 몸이 이미 안정된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혈당이 요동치지 않으니 점심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반응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췌장은 게으른 기관이 아닙니다. 문제는 늘 급한 상황에만 내몰려 왔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매번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아침 식사를 바꾸면서 췌장이 처음으로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침이 먼저였네요. 이 말은 아침 식사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의사의 진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의 기본 흐름을 계속 거스른 채 약만 늘리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서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몸을 놀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침을 조용히 시작하자 몸도 조용히 하루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몸의 구조에 맞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에게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을 거르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게 먹는다. 하지만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루를 여느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아침 메뉴들 가운데
의외로 혈당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죽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씹기 힘들 때 죽만큼 편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흰쌀죽, 전복죽, 호박죽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죽의 부드러움입니다. 죽은 이미 입 안에서 씹을 필요가 거의 없고 위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는 혈당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갑자기 단기 밀려 들어온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거의 없는 죽은 혈당을 막아줄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죽을 먹은 뒤 한두 시간 지나면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너무 빨리 흡수된 탄수화물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복에 단독으로 먹을 때입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귤 몇 알. 겉보기에는 아주 가볍고 부담 없는 아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몸에 과일의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특히 주스로 마실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섬유질의 효과도 줄어들어 당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아침에는 잠깐 개운하지만 오전 중반부터 극심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찾아옵니다. 이때 커피에 손이 가고 달달한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이 흐름이 매일 반복되면 혈당은 하루 종일 요동치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많이 오해받는 음식이 시리얼과 빵입니다. 포장지에는 곡물, 식이섬유, 저당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이미 잘게 부서진 곡물은 몸 안에서는 거의 설탕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먹을 경우 아침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현대적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오랫동안 같은 아침을 반복하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먹고 졸음이 몰려온다. 오전에 유난히 추위를 탄다. 손끝이 저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이 신호들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식사가 몸을 과하게 흔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췌장은 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인슐린도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기운이 유지되고 불필요한 간식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아침을 호텔 조식처럼 차려 먹을 필요도 없고 복잡한 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복의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 아침에 단맛으로 시작하면 몸은 하루 종일 단맛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담백하고 안정적인 시작은 하루 전체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힘은 지속되는 힘이 아니라 잠깐 반짝이는 힘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오래 가는 힘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몸의 기억이 바뀝니다. 이 기억이 몇 주, 몇 달 쌓이게 되면 몸은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 식사가 약보다 먼저라는 이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지하기 쉬운 아침 구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디까지 조절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은 몸에게 첫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버텨야 한다. 혹은 오늘은 차분하게 흘러가도 된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게 이 신호에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걸 평생 먹어야 하나요? 하루라도 빵이나 죽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일주일에 5번만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해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몸이 예전의 자극적인 아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 길어도 일주일이 지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먹고 졸음이 줄어듭니다. 오전에 커피를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점심을 먹을 때 예전만큼 폭식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감정도 안정됩니다. 짜증이 줄고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분이 달라졌다. 몸이 조용해졌다. 이 조용함이 바로 건강의 신호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늘 시끄럽습니다.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반대로 몸이 안정되면 특별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아침 식사의 목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특별히 힘이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제 아침을 고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을 놀라게 하는가, 아니면 안심시키는가. 빵, 죽, 달콤한 과일로 시작하는 아침은 몸을 깨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이 있는 아침은 몸에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른 반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튀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여파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아침이 중요합니다. 약을 하나 더 늘리기 전에, 검사를 한 번 더 하기 전에 아침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몸이 원래 할 수 있었던 일을 방해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가장 안전한 실험. 내일 아침 딱 한 번만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대단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와 조금만 다르면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아침은 오늘과 같은 몸을 만들고, 같은 몸은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 단 5분 몸에게 다른 신호를 보내보십시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그리고 앞으로의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